우리 그 배진환 대표님을 저도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게 이제 신문 검색에서 네네. 그 5% 기업의 투자 그 5%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왜 공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슈퍼겜이라는 어떤 별칭과 함께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왜 이게 내가 경영에 참여할 게 아니라면 5% 이상 이렇게 이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그 보면 뭐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나중에 매도할 때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살 때도 그렇지만 네네. 왜 굳이 5% 이상을 매입을 할까 이런 질문이 생겼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회사의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들만 편취를 하거나 예를 들면 너무 실적은 좋은데 뭐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을 안 내는 거죠. 다른 뭐 자회사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빼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 때문에 너무 저평가돼서 자기들을 상속 증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평가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엘리엇이라고 뭐 현대차나 삼성 그 행동주의 주주처럼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아주 약하기는 하고는 있어요. 조금 행동주의는. 그러면 5% 이상 매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잘 안 받아주면 나는 계속 지분을 더 취득해서 좋다. 나 이 회사 인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잘 받아들여져서 좋게 하면은 이제 서로 좋은 윈윈 되는 거고. 뭐 그런 차원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회사를 너무 좋으니까 나는 진짜 이 회사 뭐 두 가지죠. 길게 가서 진짜로 아까 인수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그 경영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그런 네네. 가치를 가진 회사로 이렇게 같이 일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거 말 안 들으면 정말 더 네네. 보유해서 인수도 할 수 있다. 제 주변 중에 한 사람 중에 이제 이렇게 행동주의를 투자를 하다가 아주 큰 코를 뭐라고 해야지 곤혹을 치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5% 많기는 하지만 네네. 그 오너에 비하면 적잖아요. 오너는 그래도 뭐 4, 50%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워낙 악질 오너다 보니까 편취를 하니까 거의 이제 적대적으로 하려고 이제 여러 개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뭐 주가 조작 이런 걸로 이제 오히려 몰고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곤혹을 치렀어요. 곤혹을 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분은 그 회사를 역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곤혹을 치고 나서 이제 뭐 회사에서 편취하고 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뭐 자기를 고발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적대적인 M&A를 방해를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막 얽혀서 이제 싸우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어쨌든 대주주들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행동주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솔직히 이게 주식회사라는 거는 솔직히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주주들의 회사인데 주주들의 회사를 자기 회사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 이익을 편취를 하고 뭐 뒤로 빼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뭐 땅을 매각해서 싸게 매각해서 자기한테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빼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익을 편취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혼을 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로 너무 그런 회사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거버넌스 이슈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그 제일 큰 요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회사들, 지금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참다가 최근에 내가 좋다, 마음 먹고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분 신고할 또 각오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회사가 뭐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전까지는 저는 이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M&A 이슈에 M&A, 그 적대적 M&A나 뭐 아니면 이런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그 슈퍼 개미들이 딱 들어오면 사실은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걔들이 그 회사들이 상속 정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눌러놓는다는 거죠. 실적도 빼고. 그러면은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회사가 안 좋게 되죠. 그러면 방법은 그냥 계속 사서 너랑 똑같이 나랑 똑같이 지분을 너도 싸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도 싸게 사가서 그냥 나중에 이익이 결국은 자기들도 이익을 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나눠 보면 그 회사는 괜찮은데 물려주기 위해서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그 어떤 식으로 뭐 계열 자회사에다가 돌린다든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요인이 그렇죠. 뭐 자기가 가져가는 배당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많이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회사는 정말 근데 우량하다. 이런 걸 어떻게 뭘 보고 판단해요? 뭐 일단 기본 가치도 있고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뭐 회수력은 계속 증가. 이익은 증가 안 하고. 이익은 증가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안 나고 매출액은 증가하고 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대주주의 나이 높고 나이가 많고 뭐 이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사실 일반인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누르니까 누르니까 대주주가 정리하기 전까지는 누르니까. 근데 그 누른다는 의미가 네. 아까도 뭐 잠깐 뭐 다른 슈퍼개미 얘기하셨지만 뭐 차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물량을 내놔서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경영주가? 예전에는 하여튼 거의 100% 했다고 보고요. 요즘은 저는 이제 짐작만 할 뿐이지 한다 안 한다. 증거는 알 수 없으니. 증거는 알 수 없으나 사면 계좌는 나는 다 대주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비에 대한 콜을 받고 또 그 콜을 받는 데 대한 그렇게 해서 누르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비라는 게 자기는 일정 지분을 그냥 받으니까 그 물량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면 뭐 물량이 또 계속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테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은 오히려 이제 좋은 회사니까 하다 보면 정말 그 제대로 안 하면 정말 경영권 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매입을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군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회사 잘 되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아니면 이 좋은 회사를 그냥 내가 진짜 가질 수도 있네. 땡큐인 거고,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좋은 회사를 가질 수 있으면은, 솔직히 이런 회사가 진짜로 내한테 있다면은, 와, 얼마나 좋을까? 그런 회사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어떤 실적도 좋겠지만, 하는 일 자체가 또 앞으로도 비전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앞으로 이 비전이 있고, 회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러면 이제 얼마나 솔직히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뛰면서 이제 뭐 옛날에는 진짜 연애만 알고 그래서 짝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알면 가격 오르니까 네네. 조용조용. 근데 이제 5%가 넘어가면 이제 내가 샀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도 신고를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뉴스가 안 나오면은 솔직히 잘 몰라요. 공시. 근데 5% 넘으면 일단 공시는 나오지 않나요?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공시한다고 해서 꼭 나오지는 않고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그 기사가 누가 쓰는 사람이 이렇게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공시 나오는 거 잘 안 보니까. 네, 맞아요. 잘 안 보니까. 예. 찾아보지 않으면은 소외된 주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매입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뭐 지장이 없을 수도 있고 조용하게 있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배진환 대표님 그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한 종목에 대해서 막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꾸준히 매수하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매수나 매도에 우리 보통 뭐 차트 봐가면서 뭐 좀 더 싸게,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요? 네, 신경을 별로 안 쓰고요. 일단은 내가 사기 시작할 때는 그만큼 회사가 저평가 됐으니까 사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면 땡큐, 떨어지면 땡큐. 지금 올라도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까지는 용납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 그래서 결국은 물론
발바닥에서 사고 허리까지도 사는 거죠. 무릎에서 내가 처음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위기 전에도 샀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그러면 코로나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러면 뭐 바닥이 언제인지 몰라요. 계속 사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요. 그리고 올라서도 올랐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지금 가격 이 가격이 뭐 아직도 메리트 있어. 이런 데까지는 계속 사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내가 살 때는 대부분 내가 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모으다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아까 3파, 5파에서 주로 팔고 나오는 거죠. 거래가 터지고 좋은 이슈가 생기고 회사가 막 좋아지고 이러면 이게 또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 가능한 회사면 계속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어느 정도는 저 엑스트를 하죠.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원금은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놓고 또 보유할 거는 그래야 또 다른 종목도 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엑스트하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파는 것도 꾸준히 이렇게 팔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팔게 되면 평균 단가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전략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물타기 하지 마라, 불타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물타기와 불타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물타기와 불타기, 해도 괜찮은 물타기와 불타기. 하지 말아야 되는 물타기는 회사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듣고 샀는데 예를 들면 샀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물타기 회사가 벌써 이 산업 자체가 끊기는 산업이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인데 누구한테 듣고 샀는데 그런 회사들을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가 어떤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순히 네네. 계속 사모으면 안 된다. 네네,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배 대표님은 충분히 알고 네네. 지금 상태도 저평가돼 있는 건데 더 떨어지니까 이건 사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듣고 사고 또 뭐 방송 보고 모르고 사고 사니까. 모르고 사서 그걸 못 이겨내서 먹을 때도 조금 먹고 팔 때는 손절할 때는 또 엄청 세게 그치. 팔고 만약에 그리고 정확히 알면 예. 더 떨어져도 혹은 우리 올라가도 아직은 저평가돼 있어 계속 살 수가 있는데 용기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버틸 수가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불타기도 마찬가지겠네요. 불타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단순하네요.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평가돼 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아까 윌리엄 오닐이 뭐 차도 뚫어도 중고가 최고 비싸잖아요. 최고 비싼 가격에도 이 회사를 잘 알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가치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내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원래 뭐 코로나 때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의 뭐 높은 가격에도 산 이유가 그래도 지금 뭐 거의 20% 10% 아니도 15% 정도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떻게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은 불타기도 뭐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가치만 있다면요. 네네. 불타기 하는 그 금액 자체, 불타기 하면서 투자하는 그 금액 자체가 그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도 낮다라는 네네. 판단이 들었을 때는 네네. 뭐 낮은 가격이니까 불타기 한다 해도 네네. 그런 게 아마 이유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5% 지분 공시를 할 정도면 한 종목에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개인들은 한 종목에 많이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분할 그 뭐라 그러지? 그 바구니를 나눠라 뭐. 네네. 네.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저는 제가 보통 어디 뭐 강의나 이렇게 나갈 때 주로 하는 말은 계란은 오히려 한 바구니에 담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실은 자기가 집을 살 때 여러 채, 좀 돈도 없는 사람이 집을 여러 채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뭐 이게 역세권인지 아닌지, 내가 사서 이 집값이 오를 것인지 아닌지, 또 다음에 이게 새로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여기 역세권이 다시 들어올 건지 아닌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이 아닌 데서 역세권이 되는 집을 이제 사모으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종목을 10개를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종목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분석이
그래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내가 월급 받는 족족 아니면 돈이 모이는 족족 그 종족을 계속 사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로는 조금 늦어지면 더 늦어질수록 더 많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길게 보는 안목으로 저는 오히려 한 종목을 투자를 해라. 1억 이하면은 나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1억 이하면은 한 종목. 진짜 많으면 한 3종목. 한 1억에서 한 종목에서 3종목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1억에서 뭐 10억 이하면은 5종목.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 얘기 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 배 대표님 그 스타일이 어떻게 해요? 제 스타일. 네. 제 스타일은 저는 이제 원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를 미리 읽는 걸 하고 트렌드가 미리 변화되는 걸 읽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여행주가 될 것이다, 아니면 다음 트렌드가 동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이 또 되고 나면 순환매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최근에 내가 400%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나왔어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그게 뭐냐면, 이건 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HMM이라고. H&M. 예, HMM. 현대상선. HMM. 네, 현대상선인데, 이 현대상선인데, 이게 보면은, 왜 샀냐 하면은, 솔직히 국적선사잖아요. 그렇죠. 국적선사인데, 거기다가 뭐, 그 전에 하여튼 12척이라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제 수주를 해서 발주를 해 박아다 놓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과거를 듣다 보면, 그 몇 년 전에 먼저 매수한 건데. 아니, 그냥 뭐 작년에부터 한 1,900 정도 들어갔다가 코로나 때, 그리고 내가 제자로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리포트를 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회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는 실적이 무조건 턴아웃 되고,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전후니까, 코로나 전에 사기 시작을 해서 코로나 하락을 할 때 샀으니까 평균 단가가 엄청 낮아졌는데, 그때는 일단 수출 다 스톱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때는 시작을 했는데, 근데 분기별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차트 올려드릴 건데, 예, 그것도 하나 주세요. 네, 분기별로 보면 실적이 우리 적자가 나던 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6월 달에 보면 실적이 바로 흑자로 전환을 됐어요. 그리고 6월 달에만 사실 고전으로만 샀어도, 턴어라운드 되고만 샀어도 벌써 뭐 100%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가격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되는 것만 봤어도 괜찮았고, 아니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요 실적이 조금씩 적자가 감소되는 것만 봤어도 충분히 감을 잡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왜 저는 이제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솔직히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망하는 걸 못 봤어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나서 어떻게든 키워서 결국은 팔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기아차,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은행, 뭐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보면은 결국은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국제수자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선사인데 어떻게 이걸 한진이 문을 닫아서 문 닫으면서 그걸 거의 뭐 같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죽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다 그 어려울 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모두가 어려울 때 허둥지둥 되는데 그 어려움이 만약에 해소가 되면 괜찮아질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지도 그렇고 지금 이런 네네. 요새 뭐 해운지수 올라가면서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서 뭐 아마 컨테이너 선들이 또 역으로 또 보면 컨테이너 선을 많이 제작하는 조선주도 괜찮다고 보죠. 그리고 그 시그널로 보셨던 게 이 현대상선이 그 12척 컨테이너 선을 새로 발주했다라는 거는 기업에서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그널을 보고 더 확실하게 믿었던 거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시그널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점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처음에는 좀 종목을 분석을 하시나요? 공시 자료 아니면 그 뭐지? 사업 보고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일단 뭐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어떤 게 되겠다 하면 이제 그걸 조사를 그러니까 해요. 트렌드 산업별로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게 뭐 탑다운이겠죠. 탑다운인데 산업에서 요 산업이 되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뭐 뽑아요. 그것도 내하고 맞는 뭐 이렇게 종목을 뽑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중소형주 중에서 뭐 아니면 뭐 어떤 중에서 내하고 트렌드가 맞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이제 찾아내서 미리 그러니까 저는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야지 솔직히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알고 나서 사면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더라고. 사람이 몰리는 곳은 가지 말라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코로나 때 신사임당에서 나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지수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뭐 아직 뭐 여기는 바닥이다. 뭐 흑수저가 급수저가 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회는 아니지만 자주 안 오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후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마스크 업체들 다 나중에 다 도산할 것이다. 너무 우후죽순 생겨서 생길 것이다 아마 그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되게 어렵다고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이렇게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항상 남들이 열광할 때 마스크 업체들이 막 다들 없어서 못 팔 때. 없어서 못 팔아서 막 다들 대박 난다고 생각할 때, 조만간 이제 마스크 업체들 우후죽순으로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 같으면 만약에 마스크 업체에 있으면 나는 그때 시장에서 팔았을 거예요. 내가 마스크 업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그때 좋은 값에 네네. 경쟁자들 막 나왔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역발상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최근까지 그 대주주 요건 3업 그거 강화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더 불안스러운 어떤 장세들이 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야, 물량 막 나올 거야 불안해하고 정부 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생각을 가졌었나요? 아니면 그때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역발상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나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저는 그냥 이겨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정말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고 한 주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파는 건 없었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부 당국도 오히려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경기 확장기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같이 확장 정책을 펴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타이밍에 자산 불을 일으켜줘야 되는 타이밍에 이걸 누르면 정말 정책을 잘못하는 건데 이런 생각만 했었지. 그것이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맞네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맞네요. 사실 그거 큰 의미 없거든요. 한 1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1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진짜로 별로 세금 낼 게 없어요.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거고 5천만 원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도 20%만 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1억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다고 치면 한 1,0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 우리 전에 어떤 출연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주주 3억 요건 때문에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하락이 되면 그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 아니냐. 네, 맞네요. 네, 그거는 역발상으로 충분히 됐군요. 네. 하여튼 우리 배진환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 이것에 반대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다음을 보고 미리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또 하나의 전략을 가르쳐 드린다면 이제 또 신사업이 추가가 되거나 새로운 기업이 왜냐면 회사가 아니면 회사가 원래 잘 돌아가는데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또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신사업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신사업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유상증자 이런 거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왜 우리 뭐라 그러지? 좀 질이 안 좋은 기업들 중에 보면 그렇죠. 신사업 남발을 해가면서 신사업 통해서 자금 끌어당기고 그걸로 운영 자금하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것이 주로 양아치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회사를 망가뜨리고
근데 망가뜨리고 가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는 더 가격이 왜냐면 신사업이라는 왜냐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사니까 이제 꿈을 먹고 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꿈이 생긴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 기업이 정말 그 신사업에 성공할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오히려 그 결과는 먼 훗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승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네, 투자한다. 네. 그런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